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온라인 교과서부 이수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교육부분들,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 주무관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성과보고의 진행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선생님들 3분의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개발 및 수업 적용 경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강전훈 교과서 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하 교과서 정책과 교육연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길경섭 교과서 정책과 교육연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수상자이시면서 오늘 사례 발표를 해주실 인천 청라초등학교의 김진모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별망중학교 허수정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김보람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온라인 교과서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나마 교육부 한명기 교육과정 정책관님의 영상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한명기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 운영의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최신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에 적용하느라 힘써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특별히 우수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실 인천 청라초등학교 김진모 선생님과 별망중학교 최수정 선생님, 또 서라벌고등학교 김보람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시범 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도교육청 담당자님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율화,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0년 9월에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학생이 관심을 둔 분야의 학습을 돕고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면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등 학생의 흥미와 학습 수준에 맞추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적용한 우수한 수업 사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도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예시 자료를 개발을 하고 수업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연수를 진행해 가면서 교사 지원당 122명 선생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시범 운영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적용한 좋은 수업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선생님들께서 좀 더 수월하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어서 다양한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과보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 이윤하 교육연구사님께서
21년 사업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정책과 이윤아 연구소입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싶고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을 수업 시간에 좀 더 알고 싶은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2020년 9월 405개 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고요. 2021년 3월 431개 교가 추가되어 현재까지 836개 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975명의 선생님들이 가입해서 학교나 수업 운영에 대한 고민,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실제 적용된 우수 사례를 저희가 만들기 전에 또 컨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3017건을 이어서 현재도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1000건이 넘는 컨텐츠를 개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사 지원단 사이트나 아니면 별도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112편 접수작 중에서 우수작 30편을 선정하여 수상을 했었고요. 해당 작품은 에듀넷의 선도학교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1년 2년차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2022년 3년차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도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아 연구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신 인천 청라초등학교의 김진모 선생님의 에코 챌린지 학생 중심 협업형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로 실천하는 지구촌 세계 시민 되어보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초 교사 김진모입니다. 오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해서 1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학교 학생들과 어떠한 교육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사례로 먼저 말씀드릴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의 프로젝트 이름은 에코 챌린지로 지구촌 세계 시민 온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QR코드로 접속해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교과서를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저조차도 개념이 헷갈려서 저도 정립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선도학교 분들에게 과연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교과서를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식센터에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학교에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식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교과서 안에 소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환경문제와 세계시민의 역할 알아보기, 두 번째 활동은 에코 챌린지 캠페인 만들기, 세 번째 활동은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 세우기 활동입니다. 3가지 프로젝트지만 큰 프로젝트 안에 3가지 소주제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주제는 지적 능력, 지식적인 능력을 따지고요. 두 번째 능력은 학생들이 직접 이런 바탕으로 뭔가 실천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1차 시와 2차 시에서 1주제와 2주제에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에코 챌린지 스페이스를 직접 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체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게 컴퓨터로 보이지만 이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고요. 친구들의 소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세계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협업형 교과서의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에코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그다음에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은
그 에코 이 챌린지 스페이스를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해본 결과 저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서 전 잘 모르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저보다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스스로 영상 이렇게 알아서 잘 만듭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공익 광고 아이들이 결과물 이렇게 올려놨죠? 그 절차도 올려놓고요. 올해 2022학년도 본교는 3년차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1년차, 2년차는 저 스스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활동을 하지 못하였지만 22학년도에는 좀 더 많은 선생님들과 좀 더 많은 교육 환경 속에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 별망중학교 허수정 선생님께서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 이것을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와 함께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부분 수업 발표를 맡은 경기 별망중학교 미술교사 허수정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께 오늘 알려드릴 제 수업은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 업무 분장을 이제 끝냈을 때 저희 부장님이 저를 이제 조용히 부르시더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업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이 화면에 나온 남성분처럼 입을 틀어막고 고민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게 뭐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 저랑 부장님이랑 또 주변 선생님들이랑 1년 내내 온라인 그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보다 1년 먼저 진행을 했던 선도학교 관련 이제 연수가 있어서 연수를 계속 들었는데 그 연수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리고 또 용기를 받았던 말이 교사가 만드는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에서 왠지 모를 약간의 용기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미술교사로서 매번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했지?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단 학교에서 주는 종이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종이책에 있는 아이디어를 일부만 발췌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아예 수업으로 다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 당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고 노는 교실, 즉 유휴 교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 교실을 계속 창고로만 사용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교실을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자라는 생각에서 이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학교 공간 으라차차라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너무나 고맙게도 학교 급별로 학교 공간 혁신이 된 사례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정말 보물처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좀 다양하게 학교 공간이 혁신된 사례를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줬고 활동지를 같이 주면서 자, 너희들이 우리 학교에 어떤 공간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는지 그대로 써도 좋고 조금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조금 변화해서 써도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영상과 활동지를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아이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모둠을 구성을 했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본 영상이라든지 활동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모둠별로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 하나의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좀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이제 어떤 3D 프로그램처럼 3D 상황처럼 이제 인테리어를 한 상황을 이제 산출물로 내기도 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체 직접 손으로 만든 입체 공간을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모두의 동기와 그리고 만족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라벌고등학교의 김보람 선생님께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를 적용한 고등학교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 사례를 발표하는 서라벌고의 김보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개발 배경, 두 번째로는 개발하고 적용한 내용,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앞으로의 방향, 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교의 선생님 한 분과 팀을 이뤄 교사 지원단에 참여하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교원 연수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에듀테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미래교실이라는 직무 연수를 운영하였는데요. 테크놀로지를 위한 수업이 아닌 수업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교원학습 공동체 알트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개발하였는데 저희 학교는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에 선생님들이 익숙한 구글 사이트에 개발한 것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학생 참여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퍼니콘을 나눠줘서 병원체를 표현하게 하는 핸드 활동을 하였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학교에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미리 이 퍼니콘을 나눠줬고, 오프라인으로 반마다 좀 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있는 학생들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 활동으로 항원과 항체의 원리를 이용한 코비드-19 안티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지금 자가진단 키트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다루는 단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보면서 교과의 내용과 실생활의 활용을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개발한 것을 구글 사이트에도 탑재했지만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교과서를 만들어 가고자 ICT 연계 교육 서비스 이따에도 수업 자료를 탑재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 중등교육에서도 에듀테크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면 교육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진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보람 선생님의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성과 보고회에 관련해서 교육부 강전훈 교과서 정책과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강전훈이고요. 교과서 정책과장을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도 담당관님들 그리고 그 선도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고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별망중학교의 허수정 선생님께서 하단 슬라이드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죠. 교사가 만드는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다. 교사가 만드는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다라는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교과서 시범 사업을 운영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라는 자부심과 보람을 좀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온라인 기기 보급 사업은 아니다. 태블릿 보급 사업은 절대 아니다. 왜? 그 증거는 뭐냐? 오늘 세 분의 발표를 포함한 우리 작년에 공모전도 했는데요. 여러 수업 우수 사례들을 보면 이건 정말 생동하는 교사와 학생의 수업 장면을 지원하는 그런 멋진 사업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보여주는 한계도 있고 저작권 문제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능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선도학교 선생님들과 시도 담당관님들과 캐리스와 교육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유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에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과보고회와 함께해 주신 선도학교 선생님들
선도학교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 주무관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